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베이 토크 최세훈 백점입니다. 최 교수님, 네. 우리의 가장 가까운 나라,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나라, 우리에게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나라, 그러면은 어디입니까? 저 일본이라고 말하려고 했는데 한국은 미국이죠. 맞습니다. 사실 우리도 제일 좋아하는 나라는 일본은 맞긴 맞는데 가장 영향력 역시 미국이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런저런 이야기를 할 때 네. 여론조사에서 어느 나라를 제일 좋아하냐 아니면은 앞으로 어디를 갈 거냐 이렇게 할 때 미국, 일본 이제 많이 나오긴 했는데요. 한국에서의 미국에 대한 감정이 어떨 줄 모르지만 네. 제가 우선 타이완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릴게요. 예. 우리 한국에 계신 청취자님들께서도 뭐 잘 아시겠지만은 우선은 딱 갈라진 거. 그렇다고 해서 그 후로 완전 이렇다 또는 저렇다는 아니지만 네. 딱 갈라진 시기는 간단해요. 단교입니다. 아, 한국에 대한 감정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렇죠. 분수령이 바로 단교입니다. 1992년. 네. 그래서 그렇게 보면은 좀 쉽게 구분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예. 우리는 1979년부터 미국에 대해서 회의적이고 네. 미국이 우리의 친구가 아니었구나. 아. 등등등등 그러면서 우리가 옛날에는 이러이러했는데 예컨대 예. 타이완에서도 옛날에 핵 발전하려고 했잖아요. 네. 근데 미국이 못하게 막았잖아요. 그러니까 아하. 많은 사람들이 거 봐라. 미국 말 들으니까 우리가 지금 힘이 없다 뭐 등등. 네. 그래서 당연히 좀 안 좋은 감정, 부정적인 감정이 생기잖아요. 그렇겠네요. 그게 바로 79년 이후의 일입니다. 음, 하지만 미국에 대한 거, 미국에 꼭 가야 한다. 이게 변함이 없어요. 예. 그게 바로 학부입니다. 아, 즉 타이완에서 제일 잘 나가는 학교, 그러니까 우리가 톱으로 생각하는 학교가 아무래도 한국 같으면 스카이 이렇게 그렇죠. 얘기하는 것처럼 나중에 카이스트도 들어가고 등등. 타이완에서는 타이칭저이잖아요. 네네네. 그래서 국립 타이완대학교, 그렇죠. 국립 칭화대학교, 국립 교통대학교. 교동대학교. 근데 지금은 교통이 양명의과대학이랑 그렇죠. 합쳐가지고 네. 양명교통이 교통대학교. 됐는데 대단한 사람들 거기서 다 나온 거 맞아요. 그렇죠. 거기에다가 또 뭘 플러스 하냐면 국립성공대학교. 거기 항공학과 되게 유명해요. 남부의 예. 명문이라는. 진짜 남부에 하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까오슝에도 대학교 없었어요. 그때는. 그래서 대학교가 있는 곳이 각 지방에 있었지만 너무 의외인 거는 타이완의 제2의 도시잖아요. 네. 게다가 제일 큰 항구 도시 그러게요. 까오슝에 대학교가 없었어요. 어허, 너무 이상하죠? 이상하네요. 거기는 그냥 중공업, 네. 상업 이렇게 발전이 된 거고 다만 타이난에는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네요. 타이완에서 비록 미국이 우리랑 단교를 했지만 미국에 꼭 가야 한다. 엘리트들은 다 가야 한다라는 그런 생각은 예전에도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한국 같으면 이제 서울대를 이제 예. 예를 드는 것처럼 네. 국립 타이완대학교만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걸 축약어로 하면 타이다거든요. 타이완대학교의 타이하고 대학교의 클대자. 그래서 타이다라고 하는데 그때 하는 게 항상 라이 타이다. 취美国. 이건 완전 그냥 슬로건이에요. 그런데 이게 학교에서 낸 게 아니라 그냥 우리가 온 동네에서 다 아는 거예요. 아, 난 꼭 대대에 가겠다. 그러니까 네. 난 꼭 서울대에 가겠다. 네. 그런 후에 뭐예요? 서울대 졸업하고. 미국으로 유학 가야죠. 예, 그리고 그러니까 타이다 졸업하고 예. 여기서 석사가 아니라 바로 곧바로 미국에 가요. 아니 제가 학계에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이제 학계에서 지내면서 우리 동료들이나 아니면 학교에 있는 다른 분들 학위를 보면 그렇게 미국의 유명 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으신 분들이 많으세요. 구체적으로 이제 MIT. 오죽했으면 메이드 인 타이완이라는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아, 거기다가 지금 대통령께서 공부하신 이제 컬럼비아는 부총통이 공부를 하셨죠. 네네네. 그리고 이제 라이칭더는 존스 홉킨스에서 공부를 한 걸로 네,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있고 또 외교부장- 또 프루더라든지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최고의 명문들이죠. 네, 뭐 프린스턴, 예일 많죠. 뭐 맞아요. 엄청납니다. 근데 그렇죠. 한국은 그 정도는 아니거든요. 아, 그런가요? 네. 이승만 대통령이 미국을 잘 안 프린스턴 갔나요? 출신이에요. 많이 가죠. 근데 아. 그렇게 명문 대학에는 못 갔어요. 아, 그래서 그렇군요. 한국에서는 대만이나 중국 사람들은 저렇게 좋은 대학을 가는데 한국이 국제적인 영향력이 좀 떨어져서 그런가? 그런 아닐 것 이야기들도 같은데요? 있었어요. 네, 네. 우리는 확실히 그 당시에는 공립 등등등등 그러니까 이런 대학교 나오면은 네. 아주 자연스럽게 네. 미국 가요. 네. 그래서 거기에 정착하신 분들 굉장히 많잖아요. 아하. 거기 정착하시고 안 오신 분들이 아주 많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다시 돌아온 분들 보면은 정계에 입문하신 분이 또 많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분들이 정치학만 공부했다도 아닙니다. 네. 우리 또 의사가 많잖아요. 그러게요. 지금의 총통 원래 의사였던 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제일 특이했던 점이 우리 지난번에 대선 음. 제16대 네. 대선
후보자 네. 3명이요. 네. 하나도 법률학과 정치학과가 없어요. 어허. 옛날에는 아니었거든요. 그렇죠. 옛날에는 거의 다 법률. 법대. 네. 대만대학교 법대 출신들. 법대 정치 뭐 이런 거가 아니면 대부분이잖아요. 도쿄대학교, 뭐 교토대학교 그렇죠. 법대 출신들. 이게 많았죠. 시대가 좀 많이 바뀐 것 같은데 우리가 다시 이제 주제로 네. 돌아와서 미국에 대한 좋다 싫다 당연히 옛날에는 무조건 미국 건 다 좋았어요. 그런데 앞에도 우리가 조금 얘기한 것처럼 일본 얘기 나갔잖아요. 네. 한국도 일본이 뭐 이것저것은 많이 우리보다 발달됐다. 그렇죠. 일본의 전자 제품은 우리보다 낫다. 옛날에 한국 분명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모종의 원인 때문에 그걸 이렇게 드러낼 수는 없고 게다가 TV에서 네. 일본 애니메이션을 그대로 방영한다. 이게 저 없잖아요. 한국은. 없죠. 근데 타이완은 그게 굉장히 자유로웠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에서 미국의 그 팝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면 네. 우리는 아예 일본 거를 그대로 여기에 그대로. 옮겨온 거예요. 음. 그래서 차림 자체도 옷차림 자체도 완전 네. 일본 거고 음. 여기는 어딜 가나 일본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는 외국인이 여기 와서 여기 그냥 일본하고 비슷하다라는 말을 하게 돼요. 일본의 영향력이 우리에게는 더 크다. 그렇죠. 게다가 가깝다. 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그런 다음에 진짜로 K컬처가 네. 특히 이제 아시아를 완전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세계적으로 다 뻗어나갔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완전 또 K컬처래요. 그래서 한국의 영향을 많이 받아요. 우리는 진짜 남의 영향 너무 많이 받는 것 같아요. 물론 원래 우리의 뿌리 그대로 있긴 하지만 네. 그게 많은데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싫어한다까지는 아니지만 아주 좋아한다까지도 아닌 것 같아요. 아니 대만이 원래 그렇습니다. 어떤 유명한 학자도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이 지정학적인 위치로서의 대만은 굉장히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대륙과 열도와 또 해양과 또 북쪽에서 내려오는 어떤 그런 공산주의와 그 남쪽에서 올라왔던 그런 태평양 세력으로서의 미국 자유주의와 이런 것들이 교차하는 지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네. 살아남고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 네. 근데 그리고 TSMC가 나가서 어떡하죠? 앞으로 더 계속 위대해질 겁니다. 너무 아이고 걱정하지 저는 마십시오. 걱정. 네. 예. 오히려 저는 이제 한미와의 관계가 굉장히 재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물론 지금 한미의 관계는 동맹국으로서 굉장히 확고하고 뭐 어떤 사람들은 한미일 동맹까지도 이야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게 단순히 1953년 한국 전쟁이 끝나서 만들어진 냉전의 산물은 아닙니다. 원래 우리 역사를 보면 1882년에 한국과 미국의 공식적인 관계가 시작되는데 그 당시에 조미수호 통상조약입니다. 근데 네. 왜 미국이 와서 수호를 해준다고 합니까? 말로는 수호지만 사실은 뒤에 있는 통상이 더 중요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문호 네. 개방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 열어라, 개항해라. 맞습니다. 그리고 오케이. 우리가 보호해 준다는 것은 중국으로부터 우리가 보호해 줄 테니 너희들은 독립국으로서 우리랑 친구가 되자. 일본이 했던 거랑 똑같은 논리지 않습니까? 아이고. 네. 그래서 옛날부터 예, 그러네요. 이거 맞습니다. 완전 우리는 항상 국제 무대에 있어요. 네, 그죠? 뜻하지 않게 조선과 한국은 항상 지리적으로, 지정학적으로. 대륙으로부터 디커플링을 요구받고 강압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맞아요. 네. 네. 그런데요. 정말 오래전부터 대한민국과 또는 이제 전체적인 한반도와 미국과의 관계가 좀 끈끈하게 쭉 오고 나중에는 이제 완전 분단이 되고 이제 53년 사실상 미국이 한국을 동맹국이잖아요. 그렇죠. 정말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든든하다라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미국을 굉장히 믿고 네. 또 미국을 따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예. 제가 아는 바에 따르면 틀릴 수도 있어요. 88년도에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올림픽 때에 미국하고 굉장히 감정적으로 안 좋았었어요. 물론 정부국 간의 무슨 문제가 아니라 네. 감정적으로 안 좋았다는 건 뭐냐면은 그 시대만 했어도 일반적인 미국인이 한국을 잘 모르잖아요. 그렇죠. 잘 모르죠. 그래서 여하튼 뭐 아시아의 이런 나라들은 별로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굉장히 많았어요. 네. 자, 그래서 여기 와서 이제 경기를 하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앵커라든지 올림픽 상황은 어떠냐라고 하면은 이쪽에 있는 미국에서 여기 건너온 스포츠 그 아나운서가 예. 굉장히 비하하는 말을 많이 했다고 해요. 그래요? 그래서 얼마나 그게 열받겠어요. 우리나라에서 하는데 이게 뭐냐. 맞아요. 이런 것도 있고 네. 그리고 특히 농구 같은 건 몸싸움 그렇죠. 분명 많아요. 네,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또 싫어지고 그래서 그때는 러시아는 아직까지도 냉전이잖아요. 그때는. 그렇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88 올림픽 때 미국하고 러시아가 농구 경기를 하는데 거기에서 보는 한국인 관중이 네. 전부 다 러시아 응원을 한 거예요. 이거는 미국이 봐도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그래서 이게 바로 왜 그러지? 감정적인 거. 근데 네. 88 이후부터 제가 아는 바 네. 한국이
이명박 대통령 시절 거예요. 예. 미국과 FTA 체결. 예. 그거 관련해서 미국의 쇠고기 수입. 네. 그거와 관련해서 엄청나게 많이 사람들이 나왔죠. 100만, 200만 대 동원이 됐었잖아요. 절대 그 광우병 뭐 이런 거 얘기를 했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으로는 88년도는 저는 일종의 국제 무대에 딱 올려진 거. 국제 무대에 올려졌는데 이것도 미국과 관련이 있고 이명박 대통령 시대에 미국과의 FTA 어떻게 하느냐. 이 체결을 해야 된다. 밀고 나가야 된다. 이것도 또 미국과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본 그거는 여기만. 요게 한국이 1988년 서울 올림픽을 통해서 굉장히 다원화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만 해도 미국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했고 사실은 그 당시에는 이제 민주화 운동을 하던 사람들은 미국을 믿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미국이 독재 정권을 지지하고 특히 광주 민주화 운동 때도 묵인했다. 이런 이야기들이 많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미국 문화원을 방화하는 일들도 있었고. 그래서 작년 12월 3일 날 그 일이 있었을 때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생각하는 거는 미국이 이걸 알고 있다. 그럼요. 미국이 모를 리가 있습니까? 그래서 굉장히 그런 좌파나 아니면 민주화 운동 사람들은 미국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았습니다. 그게 가장 나빠졌던 순간이 사실은 2002년에 미군 장갑차가 우리 훈련 도중에 여중생인 효순 씨와 미선 씨를 치어서 사망을 시켰는데 이때 이제 미국과 한국의 관계가 얼마나 불평등하고 불균형적인지를 보여준 사건이었어요.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범죄를 저지르면 한국의 법정에 서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압니다. 그것이 바로 이제 주한 미국의 법적 지위 문제인 소파 협정 문제였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그걸로 또 반대 운동 나왔죠. 또 아까 운동 얘기를 하셔서 제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2002년에 솔트레이크에서 동계 올림픽을 했었어요. 그때 안톤 오노라는 선수가 이 스케이팅 이제 쇼트트랙이라는 경기에서 반칙을 했는데 이 친구를 그냥 금메달로 하고 한국 거를 실격을 시킨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다른 건 참을 수 있어도 금메달 뺏기는 건 못 참거든요. 그렇죠. 스포츠 경기에서 한국에서. 그래서 굉장한 반미 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저희들이 본 시각을 보면 이제 너무 이제 힘든 거 그런 것보다도 우리는 이제 단교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외에는 타이완에서는 특별히 좋다, 특별히 나쁘다 거의 없어요. 지금은 아예 없어요. 우리는 약간은 그런 거예요. 타이완이 장점 중에 하나가 바로 다원화한 사회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각종 많은 사람들이 다 있고 물론 국민 소양이 처음부터 그렇게 좋은 건 아니었죠. 점점 우리도 배워 나가는 거고 다 문은 열어놓는데 어떠한 시각으로 보느냐. 그러니까 무조건 유럽이나 미국 사람은 다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 옛날에 그런 사람 많았잖아요. 그렇죠. 괜히 맞아요. 제가 우스갯소리 한 50년 넘은 우스갯소리인데요. 미국 사람은 정말 대단해. 그 거지도 달러를 써 이런 얘기하는 거. 우리 옛날에 달러가 얼마나 그게 귀하고 비싸고 그랬어요. 맞습니다. 달러를 누가 만져보겠어요. 그죠? 이렇게 생각할 정도로 무조건 이건 우스갯소리지만 유럽이나 미국은 최고다. 근데 생각해보세요. 만약에 진짜로 문명 시작 그러면서 이게 잘 유지된 거 이거 아시아예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미국은 지금 300년 안 됐잖아요. 아니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저 88년에 다원화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북방 외교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그래서 이제 노태우 정권에서 북방 외교를 통해서 러시아와 이렇게 관계를 하고 그리고 러시아의 여러 가지 과학 기술들을 들여오면서 그리고 거기 이제 무역 루트를 뚫었잖아요. 그러면서 한국과 러시아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졌고 지금도 그리고, 저도 좋은 것 같은데요. 근데 요즘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좀 나빠지긴 했는데요. 그리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때부터 이제 주계 장막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무너지면서 우리가 이제 아시아가 굉장히 다원화되고 한국 경제가 그때부터 굉장히 성장을 많이 했는데 최근에 이제 뭐랄까 사드 문제 이후로 그게 2016년인가요? 여하튼 그거 굉장한 큰 파장이었었어요. 맞습니다. 그것 때문에도 그렇고 이번에 우크라이나 문제도 그렇고 그러면서 한국의 다원주의가 다시 또 너무 지나치게 미국 아니면 일본에 의존하는 일방주의로 가는 것은 아닌지 좀 우려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가능하면 이런 문제는 다시 주변국들과 좀 원활하게 소통하면서 잘 이끌어 나갔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사실 이렇게 그냥 한마디로 이 나라 좋아한다, 싫어한다 이렇게 하는 거는 불공평합니다. 우리가 가끔 같은 주제를 가지고 우리 미국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런 거 다시 한번 만들어보죠. 오늘 말씀 대단히 감사합니다. 타이베이토크 여기서 끝마치겠습니다. 진행의 최세훈, 백점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